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9월 10일 이슈 방담 54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에 공급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를 국지적 재래전쟁으로 해결했습니다. 2008-9년에 수요 쇼크, 즉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발 글로벌 리세션이 발생했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공급 쇼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자율 인하와 양적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국지적인 재래전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의 대선 전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예측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분석기관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의 경제 위기는 2008-9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2008-9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미국발 주택거품 붕괴로 시작을 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요 쇼크, 즉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온다는 경제 위기는 수요 쇼크가 아니라 공급 쇼크, 즉 공급 부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의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크고 작은 국지적 재래전쟁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꽤 규모가 큰 국지적 재래전쟁으로 이를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공급 쇼크라고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역전쟁에서 그치지 않고 열전, 핫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08-9년 글로벌 리세션과는 성질이 다른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것 같습니다. 취약성이 이전의 자신감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고 2020년대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2020년대에 우리가 겪을 취약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급 쇼크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일환으로 뉴욕대학교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 누리엘 루비니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잠재적 쇼크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통화전쟁. 두 번째,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냉전. 세 번째, 중동의 석유 수출을 위협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 첫 번째 쇼크는 계속 악화될 것이고 두 번째 쇼크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세 번째 쇼크는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요 쇼크, 디맨드 쇼크였으나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앞의 세 가지 요인이 공급 쇼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을 줄이고 그로 인해 원자재, 중간재 그리고 또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자율 인하와 양적 완화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이자율 인하와 대대적인 양적 완화는 경제 성장은 촉진하지 못할 것이고 가격 인플레이션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자율 인하와 양적 완화가 오히려 소비자 지출을 줄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문제는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연방 부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생산적으로 사용되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생산적이고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닌 경제에서는 과도한 위험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게 마련인데 지금 미국 경제는 반대로 이자율이 낮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이징턴 매니지먼트의 레이시 헌트는 지나치게 많은 연방 부채가 기업 조건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채가 창출하는 GDP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여전히 낮은 이자율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 연준과 트럼프는 이자율을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연방 부채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달러화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2013년부터 금리를 서서히 인상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2018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연방 부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연방 적자, 예산 적자, 그리고 무역 적자가 금 가격 대비 달러화 가치의 폭락을 불렀습니다. 여기 달러화와 다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화폐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그러나 달러화가 금 가격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 예산국은 앞으로 20년 안에 연방 부채가 GDP의 125%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부채 비율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US Federal Debt, 미국의 연방 부채가 Tax Revenue, 세원과의 비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까지도 계속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도 2020년까지 이렇게 연방 부채가 세수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목표에는 이루는 때가 있다. There is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가을이 와서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차가운 빛발이 우산을 때립니다. 국제정치도 매우 차가운 전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가 장기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더 이상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약간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장기적인 거품과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부채가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 채권에서 거품이 꺼지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붕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한 타이밍은 그야말로 절묘한 것입니다. 무역전쟁이 무차별적으로 부풀린 부채로 자신만의 글로벌 무역 환경 시스템을 만들려던 북경 당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경제 거대한 다단계 사기, 가을은 금융위기의 계절, 한방의 훅, 이슈 진단 53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국은 연약한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중국 공산당이 괴멸할 때까지 중국을 봉쇄할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와 공산당의 괴멸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나머지 세계와 완전하게 차단하는 만리장성 Great Wall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공산당이 설정한 목표 아래로 할 일 없이 추락할 것이고 중국은 노령화 이전의 선진 경제를 따라잡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중국의 침체는 나머지 세계에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6% 성장을 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실제로는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나머지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장벽을 세우고 중국이 사실상 제로 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자력갱생을 하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부와 번영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산당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켜서 인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에 투자할 때인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대비해서 이미 50만 명의 새로운 병력을 충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국지적 재래전을 일으켜서 공급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